좌표평면상에 우리가 갖다 그리는 직선들의 종류 뭐 그런 이야기인데 y축의 평행하내기 그리고 x축의 평행하내기 그리고 이 둘 다의 평행하지 않은 애기 뭐 정도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 x축의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애기는 식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그리고 y축의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애기는 y는 3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그리고 지금 둘 다 수직으로 만나지 않는 요 파란 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1차 함수식 모양으로 쓰는 거지. 그때 요 a는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요 b는 y 절편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요 1차 함수식 모양에서 a, b 자리에 들어갈 값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직선식을 쓰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그 두 가지에 뭐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 그 좌표 대신에 뭘 줄 때도 있었어? 절편 이야기 해줄 때도 있었지. 그 다음에 점 두 개가 아니라 점을 하나만 줬다. 그러면은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해. 그 다른 조건이 뭐냐면 기울기 이런 거지. 자, 기울기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 A점, B점 두 점을 일단 잡아줄게. 자, 우리가 처음 기울기 배울 때 이거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배웠거든. 근데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나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나 부호 처리 저절로 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증가량이 아니라 변화량이야. 그래서 계산을 x1에서 x2를 빼고 y1에서 y2를 빼나 x2에서 x1 빼고 y2에서 y1을 빼나 얘네 x, y의 순서만 지켜주면 되는 거지. 꼭 굳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다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 이런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을 갖다가 그려볼게. 뭐 이렇게 작게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크게 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얘네가 갖는 특징이 뭐냐면 지금 둘 다 직각삼각형이라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얘네 밑변은 밑변끼리 높이는 높이끼리 평행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동위각 사이즈가 같겠지. 그리고 얘랑 얘도 동위각이고 크기는 같을 거고. 그럼 얘네는 두 삼각형이 뭐가 된다? 닮음이 된다. 닮음이니까 물론 닮음비도 성립하겠지만 그거 말고 이 하나가 갖고 있는 밑변하고 높이의 비율이 똑같이 성립할 거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기울기라고 하는 게 이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보는 거니까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의 길이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그 다음은 x축이나 y축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볼 거야. 자, 첫 번째 x축의 수직인 내기. 뭐 이렇게 생긴 애기에 두 점을 잡아보자.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이라고 했을 때 A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면 B의 좌표는 똑같이 x1, 가 되는 거 y값만 다르니까 y2 이렇게 나왔겠지. 여기에서 기울기 잡아주면 x값에서 x값을 갖다 빼고 y값에서 y값을 갖다 뺄 거니까 분모가 0 돼버려. 근데 우리가 분모가 0인 숫자는 취급을 안 하지. 그러니까 이런 기울기는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y축의 수직인 직선.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A 좌표는 x1, y1이라고 하면 B 좌표가 x 값은 다르겠지. 근데 y 값이 똑같으니까 y 값이 y1 하고 나올 거야. 자, 여기에서 기울기를 구한다. 그러면 x2 x1분의 y1 y1이 돼서 분자가 0이네. 그러면 이놈 값은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분모가 0인 거랑 분자가 0인 거랑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분모가 0인 거는 숫자가 정의가 되질 않아. 근데 분자가 0인 거는 그 값이 0이다. 자, 이걸 갖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1차 함수식 모양에서 y는 ax 플러스 b에서 기울기가 0이라면 a 자리가 0이라는 거니까 y는 0x 플러스 b 꼴인 거지. 그러면 0x는 어차피 우리가 0이니까 생략하고 쓸 거 아니야. 그래서 y축의 수직인 애들은 y는 b 하고 나온다고, 식이. 그러니까 요 앞에 생략된 게 0x다. 그래서 기울기가 0짜리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 다음 오른쪽에 여기 5번에 기울기가 m이고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요 모양이 중요한데 자,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직선상에 아무 점이나 갖고 왔다고 했을 때 이 P점이랑 이 점이랑 갖다 연결해주면 기울기가 m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자, 그러면 요 식의 양변에 분모에 있는 애를 갖다 곱해버리면 y-y1은 m 가로에 x-x1 이렇게 되고 대부분 책에는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거야. 근데 여기에서 저 y1을 갖다가 이항할게. 그러면 y는 m 가로에 x-x1 그리고 플러스 y1 하고 나오겠지.
우리는 이 식을 위주로 써줄 거야. 그리고 이 식 모양이 꼭 필요하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자, 아까 직선식 구하는데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하다 했어. 점좌표를 두 개를 주든 아니면 다른 힌트를 두 개를 주든 뭐 아무튼 꼭 두 개가 있어야 돼. 근데 2,3을 지나는 직선하고 끝내버렸어. 그러면 직선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지. 조건이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나한테 이거를 식으로 써서 지금 그 다음 해결하세요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건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식으로 써야 된다고. 그런데에다가 요 모양을 갖고 온다고. 그러면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쓰고 지나는 점이 2,3이니까 x-2 플러스 3 하고 식 모양을 잡아주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식 모양 기억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밑에 6번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죠. 그럼 방금 전에 봤던 거하고 뭐가 달라졌어? 힌트로 준 점의 좌표가 하나 더 늘어난 거지. 대신에 뭘 안 알려줬다? 기울기를 안 알려줬다. 그러니까 나한테 기울기 찾으란 소리를 이걸로 대신하고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누굴 먼저 쓸 건데? 상관없지.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겠지. 그러면 y는 기울기 a부터 쓰게 되면 x1 x2분의 y1 y2 하고 여기에다가 뭘 쓸까? a좌표 쓰자. x x1 더하기 y1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기울기를 반대로 써줄 수 있다는 이야기지. x2 x1분의 y2 y1.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점좌표도 a가 아니라 b를 대신 써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x x2 더하기 y2 하고 써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예를 들면 a좌표가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b좌표가 2,8 이거라고 했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라. 그러면 일단 기울기만 뽑아가지고 오면 마이너스 1 빼기 2, 그 다음 2 빼기 8.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3, 분자는 마이너스 6. 그럼 기울기는 2 나오겠네. 그 다음에 이제 식 모양 잡아주는데 좌표를 A 써도 상관없고 B 써도 상관없다고요. 자, A를 쓰게 되면 이 가로에 X 빼기 마일이니까 플러스 1 더하기 2. 얘 정리해보면 2X 플러스 4 나오지. 자, 이번에는 B 써볼게. 이거는 지금 A 쓴 상태고 B를 써보면 기울기는 똑같이 2고 X 마이너스 2 더하기 8. 그럼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니까 똑같이 4하고 나온다고. 그래서 뭘 써도 상관없으나 요 식 모양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해. 그 다음 밑에 7번에 자, 서로 다른 두 점이 a, 0, 0, b. 요거 지금 y 값이 0인 거니까 얘는 x 절편이겠지. 그리고 얘는 x 값이 0인 거니까 얘는 y 절편일 거고. 그러니까 절편 알려준 거야. 그러면서 요거 가지고 만드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 자, 그러면 일단 아까랑 똑같아. 기울기가 필요하네.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기울기 찾는 거니까 a 빼기 0 분의 0 빼기 b.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a 분의 b. 그 다음에 좌표는 뭘 가져올 거야? 그러니까 y절편 알려줬는데 굳이 좌표로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절편 뒤에다 붙이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하고 뒤에 꼬리에 플러스 b 붙이면 되겠지.
자, 요놈식을 전부 다 b로 나눠줄게. 그러면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1x 그리고 플러스 1. 자, 이거를 문자들은 전부 다 왼쪽으로 이항해주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하고 나와. 그래서 뭘 알려주는 거냐면 a는 x 절편이고 b는 y 절편이고. 그래서 이 식모형을 알면 x절편 y절편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할 것 같잖아. 편한 거 맞아. 근데 잘 안 쓰지. 왜냐면 x절편 구할 때 y에다 0 집어넣고 어차피 여기 0 되고 금방 이렇게 찾아지니까 사실은 굳이 이 모양으로 잘 안 바꾸는 거라고. 근데 나오면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으면 좋지. 됐지? 그 다음 8번에 자, 한 점 A, B를 지나고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쓰시오 했는데 아까 그린 거랑 똑같은 이야기야. 자, 이 점을 P점이라고 하죠. A, B. 그랬을 때 자, P점 지나가면서 X축에 평행하게 그러면은 여기 Y축하고 만나는 점이 뭐가 된다? 0, B가 된다. 그래서 이 빨간 놈의 식은 높이가 다 B인 점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Y는 B 하고 나온다고. 그 다음에 저 P점을 지나가면서 Y축에 평행하게, 그러니까 X축의 수직으로. 그러면 요 점이 A, 0이 되겠지. 그래서 Y 값은 다 다르지만 X 값이 A인 애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요 놈식은 X는 A 하고 나온다고. 그 다음 밑에 9번 필요 없고 그 다음 10번도 필요 없어. 11번도 안 할 거고 12번 넘어갑니다. 자,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세 점 A하고 B하고 C하고 얘네가 한 직선 위에 있대.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일어난 이야기지. A 있고 B 있고 C 있고 얘네가 꼭 뭐 1대1 내분점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는 없으니까 위치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한 직선 상에 있대. 그러면 여기서 뭐 봐주란 이야기야? A하고 B 잡아서 기울기 구하나, B하고 C 잡아서 기울기 구하나, AC 잡아서 기울기 구하나 다 한 선상에 있는 거니까 기울기가 다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자, A에서 B 그러면 1-K분의 그냥 다 앞에서 뒤에 거 뺄게. 그러면 2 하고 나왔겠지. 그 다음 B하고 C 그러면 2K-1분의 K는 소거되고 분자는 -6 됐겠네. 그 다음 A에서 C 그러면 얼마냐? K분의 그 다음에 -4 하고 나왔겠네. 어차피 찾는 문자가 K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등식을 이렇게만 잡아줘도 되고 이렇게만 잡아줘도 되고 이렇게만 잡아줘도 되고 하나만 잡아서 갖고 오면 돼. 여기서 식이 이게 제일 간단해 보이는데 이거 두 개만 뜯어갖고 올게. 그럼 1-K분의 2는 K분의 -4다. 그럼 크로스로 곱해주면 -4 플러스 4K는 2K. 그럼 2K는 4인 거니까 K는 2 하고 나오겠네. 됐지? 그 다음 자, 두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랑 y는 m-x 플러스 n-c 이놈의 위치관계 분류하고 이걸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하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는데 지금 보고 있는 요거는 함수식 모양으로 준 거야. 그러니까 얘네 그래프 상태하고 이걸 싹 다 넘겨서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의 이야기랑 연관지어봐라 이런 이야기지. 자, 첫 번째 얘네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란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이걸 우리는 평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직선이 평행하다면 기울기는 같아야 되겠지. 대신에 y절편은 달라야 되는 거지. 이것까지 같으면 아예 둘 다 똑같은 놈이 되는 거니까. 자, 이거를 방정식 입장에서 봐주면 얘네 교점이 해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교점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겠지. 그 다음 두 번째, 한 놈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또 다른 놈이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지나가. 완전히 포개졌어. 이걸 우리는 일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이때는 만나는 점이 겁나 많겠지.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그 다음 세 번째, 얘네가 그냥 만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얘네 기울어진 정도만 달라주면 이렇게 만나게 될 거니까 기울기만 봐주면 돼.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한 내용 중에 하나 이제 추가되는 게 요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중에 뭐가 있냐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수직으로 만나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지금 요게 추가된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지. 자, 이거를 수직으로 만나든 수직이 아니게 만나든 결국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는 하나가 나오겠지. 근데 이게 지금 문자가 x랑 y랑 둘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x 하나, y 하나야. 그걸 우리가 한 쌍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자, 이게 시험지에서 이걸 물어보진 않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알아들어야 되는 거니까 해가 없는 거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불능이라고 표현하고, 해가 무수히 많은 거는 정해줄 수 없을 만큼 겁나 많다 해서 부정이야. 웬만하면 문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좀 풀어서 설명해 줄 거야. 대신 이제 책 볼 때 이런 식으로 설명돼 있으면 알아먹어야 되니까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해.